오늘 주제는 국민 주권 시대 정치인가요? 네. 지금까지 공부방에서 발췌한 것 중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가장 훌륭한 발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시다라면 오늘 공부방이 이제 국민 주권 시대 정치에서 이제 미국, 일본, 영국의 이제 정치 개혁의 어떤 흐름, 어떤 기본 방향과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그 대선과 관련해서의 어떤 정치 개혁이랄까 정치 변화를 비교한 그런 이제 설명인데 물론 이제 비교라기보다는 이제 참고로 한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국민 주권, 국민 중심의 정치 개혁의 그 요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시다라면 아까 보여주셨던 그 동영상 테드 그게 저작권에 위배가 안 된다라면 동영상을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오늘 발췌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띄워놓으면 그래서 포럼에 경제방이라도 그 정치방과 이렇게 경제방에 띄워놓으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다들 그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정치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그게 막연한 것이 막연하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정말로 올바른 아니면 꼭 필요한 정치 개혁의 어떤 방향인 것 같다라는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발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공감을 넘어서서 감동을 받으면 뭐 다이돌핀? 다이돌핀이 풍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잠시 그래서 제가 회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서 특히 이제 영국의 이제 카메론 또는 캐머런, 영국에서도 캐머런이라고 발음을 합니까? 저는 그냥 카메론이라고 하는데. 캐머런 총리의 이제 미국에서의 짤막한 강연 내용을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비록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보수당, 우파 정당의 총리이긴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치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아마 대부분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캐머런 총리가 하는 이야기도 보수당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변했다. 변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의 정치는 국민들의 생활이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치를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정치, 어떤 이념이나 정치가나 정부 관료들이나 어떤 기득권을 이렇게 놓고서 국민들을 세뇌하거나 강요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저항감이나 어떤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의의 정치, 도자사상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정치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국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은 국민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선시키고 낫게 할 수 있을까?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해서 경제를 좋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굳이 정부가 나서서 무슨 경기를 살린다, 뭐다,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의 정치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바뀌어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국민 주권의 정치의 핵심이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캐머런 총리가 이제 그 국민 주권의 그 정치의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이죠. 크게 세 가지의 그 역사적인 이제 배경, 정치의 어떤 변화 과정,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관료주의 이전 시대, 그 다음에 관료주의 시대, 그 다음에 관료주의 이후 시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관료주의 이전 시대라면은 이른바 이제 관료가 그 생성되는 이제 왕권 국가, 왕에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가 형성돼서 이른바 이제 그 물론 이제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관료는 뭐 조금 뒤에 뭐 형성되긴 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왕권이 확립돼서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시대까지를 이제 관료로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예전에 그 관료 이전의 시대에는 교통이나 뭐 정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지역 단위의 정치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역에서 생겨난 문제는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왜냐하면 모르니까. 다른 지역은 너무 멀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관료 이전 시대의 정치는 지역 정치였다라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관료 시대의 정치는 이제 이른바 이제 왕정 국가에서 공화정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인 관료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화정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그 이제 중앙 집권적인 관료 체제의 국가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중앙 집권적인 관료 체제가 형성됐을 때는 그때는 모든 권력과 정보가 관료들한테 독점적으로 장악됐다라는. 일반 국민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그래서 관료 중심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관료와 정치권이 정보를 독점하고 그 독점한 정보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에 합치되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슬로건을 강요를 했다 이거죠. 또는 세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부작용과 문제가 생겼다. 그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과 그 문제가 생긴 것 가운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적 채무라고 아까 들었죠. 그러니까 관료 시대의 정치의 가장 지금 심각한 그 폐해 문제는 국민들을 정보를 자기들이 독점하고 접근을 차단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세뇌하고 그다음에 선동하고 그 정보를 왜곡해서 대신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끊임없이 빚을 내서 예산을 막 확대시켰다라는 거죠. 그걸로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른바 사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빨이 다 썩고 그 다음에 당뇨에 걸리고 심지어는 중병에 걸리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 근데 세상의 변화가 이런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인터넷이라든지 IT 혁명이라는 거예요. IT 혁명이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관료들이나 정치권이 독점하던 정보를 일반 국민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정보의 독점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정보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그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관료들이나 정치권이 독점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정보, 그 왜곡된 조작된 정보를 발신했던 것들이 그 왜곡된 정보고 조작된 정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관료주의나 정치권이 지금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보통신혁명이 이른바 관료주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료주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2000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제가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현실적으로 잘난 걸로 치면 캐머런 총리가 훨씬 더 잘난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들 현실적으로 그걸 확산시켜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와 어떤 정치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캐머런이나 오사카 유신의 하시모토 도루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관료주의 이후의 정치 패러다임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뭐냐? IT 혁명에 의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국민들이 그 정보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국민들한테 세뇌하고 강요하던 그런 관료주의 시대의 틀이 안 먹힌다 이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지금 정치권이나 관료들은 그런 변화를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2008년 선거에서 2009년인가 2008년 선거에서 카메룬 2010년 아니었던가요? 예, 2010년이었던가 2011년이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선거에서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던 것을 설명해서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주의적인 가치나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지를 얻은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정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야겠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가 이제 바뀌어서 적응을 해가는, 변화해가는 그런 정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한테 이제 공감이 돼서 지지를 얻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보의 어떤 그 관료주의 시대의 이념,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서 악용됐던 그런 이념으로서 선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그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방에서 이런 공부방을 하는 그 취지가 뭡니까? 공부방의 취지가 뭐죠? 올바른 정보의 공유죠. 그렇죠. 올바른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 현실의 삶과 연결시켜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료주의 시대에 또는 관료주의 시대의 정치권과 관료들의 행태가
여전히 지금도 대선에서 봐보세요. 무슨 네거티브, 좋은 말로 네거티브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삐라 뿌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다음에 그 한번 써먹었던 걸로 이렇게 효과 없는 거, 엉터리 실패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재탕 삼탕으로 내놓고 무슨 모태 펀드네 뭐네 그걸로 일자리 만든다 그러고 황당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보 보수 찾고 뭐 취약 뭐 찾고 차악 찾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그 힘들어진 것에 대한 왜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서 힘든 거 있잖아요. 또 거꾸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그럼 제대로 된 정보라는 게 뭔가요? 제대로 된 집값에 대한 정보죠. 근데 저희 연구소가 제대로 된 집값에 대한 정보를 줬더니 다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냐, 자기의 삶의 입각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할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1차적이잖아요. 엉터리 정보, 사기 정보를 주고서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짓은, 우리가 여기 가서 무슨 다리를 짓겠습니다. 공항을 짓겠습니다. 무슨 유원지를 짓겠습니다. 외국 기관을 하나 유치해 왔습니다. 참 사기를 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빚만 늘린다라는 거죠. 완전히 지금 21세기 지식 정보에 기반한 또는 정보통신혁명에 기반한 관료주의 이후 정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20세기형의 그것도 정말로 가장 낙후된 형태의 그런 여전히 잘못된 관료주의의 시대의 정치 틀을 가지고서 기만하고 있다. 지금 대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이 바로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행동주의 경제학이랑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서 국민들이 스스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될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굳이 관료가 그렇게 떼거지로 있을 필요도 없고, 정치권이 그렇게 떼거지로 있을 필요도 없고, 굳이 막 예산을 막 늘려가지고 성장을 이렇게 정부가 빚으로서 일자리 늘린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죠? 한국 같은 경우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일자리 늘려왔죠? 다 세금으로. 근데 정부나 공기업은 어떤 데죠? 가장 엉터리고 가장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공기업 민영화하고 그렇게 개혁해야 된다 하면 왜 해야 되냐니까 자기들이 말하잖아요. 경쟁력이 없다고는. 가장 경쟁력이 없는데 국민들 세금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왔다. 자기들 밥그릇을. 그 결과는 뭐죠?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사업은 벌려야 되죠. 엉터리 사업은 계속 늘어나죠. 빚은 쏟아지죠. 그쪽 사업 늘린다고 예산은 또 늘리죠. 자기들은, 관료나 정치권들은 공공 영역은 연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버리죠. 일반 국민들은 오늘 경제한방에서 했습니다만 시급 4,860원 2013년에 최저임금 공기업들은 대부분 연봉이 1억, 평균 연봉이 1억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언제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폭증했기, 공기업이 평균 임금이 1억씩 됐습니까? 불과 10년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무원이나 정치권이나 공기업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 역할을 해왔길래 그런 연봉을 받고 있냐 이거죠.
국민들은 시급 4,860원의 최저임금 속에서 몇백만 명이 허덕허덕하고 있고, 그걸로 이렇게 더 이상 임금을 못 주도록 묶어놓고 있고, 이게 제정신인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 꼴이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던져놨는데,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한테 3명의 후보들한테 4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무슨 이야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매니페스토 대선 공약을 내놓으라니까 거부를 해버려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이 무슨 전문가네, 교수네, 뭐네, 자기 측근이네, 뭐네,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데, 아니, 선택을 하게 하려면은 뭔가 자기들이 주장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보를 줘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한국은 21세기 문턱도 못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IT가 되고 인터넷이 어떻고 스마트폰이 어떻고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국민들의 삶 속에는 21세기가 아직 한참 멀어 있습니다. 멉니다. 지금도 20세기, 19세기 말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머슴 세습을 하고. 그렇잖아요. 계급사회고. 한국이 계급사회잖아요. 신문사회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검판사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신분제 사회 속에 상위 신분에 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캐머런 총리가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벌써 영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선진국이죠. 벌써 1200년대 마그나 카르타가 나오고 1600년대 말에 권리장전을 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또 확립해서 해오고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캐머런 총리나 아까도 이야기했으면 토니 블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동안에 진보 보수라는 그런 이제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첫 단추를 가장 먼저 깨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서드웨이라든지 캐머런 총리의 지금 국민 주권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민주주의 선진국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을 발빠르게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웃 일본마저도 오사카 유시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유시네가 이제 전국 정당으로 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경우도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출발은 정보 공개죠. 정보 공개죠. 정보 공개에 일본 국민들이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었나 세금 가지고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나 관료들이 있는 거야? 자기들 밥그릇을 위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제 올바른 정보를 일본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접하고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거기서 이제 정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까? 올바른 정보 공유에서부터. 올바른 정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첫째는 필요하죠. 한국은 그것마저도 그냥 막 감추거나 뒤틀거나 이렇게 왜곡을 하죠. 그러나 그냥 일어난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으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 그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구조적인 어떤 그 모습들, 그다음에 이것들이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정보들을 국민들이 접하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서 이런 정보에 의한다라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지금까지 관료주의 시대, 20세기나 19세기형의 그 관료주의 시대 또는 그 관료주의와 결탁한 그러니까 한국 정경관론 사법 종교 일착, 이게 관료주의 시대입니다. 한국형의. 그러니까 이 구도를 한국 국민들, 특히 20대, 40대 자식 세대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하루빨리 깨고 벗어나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선에서 무슨 차악이고 최악이고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19세기, 20세기 증오의 정치, 정말로 그 엉터리 기만의 정치를 지금도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해오고 있습니까? 몇십 년을 해오고 있죠, 지금. 그럼 언제 바꿉니까?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가서 뭘 어떻게 해? 자기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40대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또는 저희 연구소가 또는 저희 포럼에서 이렇게 각 공부방에서 해왔던 이야기들이 틀린 이야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죠.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의 지금 그렇게 실현돼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것 같습니까? 같이 죽어요, 우리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연구소도 문 닫습니다. 연구소도 어려워요, 지금. 다 힘든데 저희라고 무슨 용수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다. 이걸 누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복지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경제 민주화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런 슬로건이나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선거 때마다 있었죠? 반값 등록금, 뭐, 국민연금 2배,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새누리당이 주장을 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반값 주택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4,860원을 10,000원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그건 복지 아닙니까? 그건 경제 민주화의 대상이 아닙니까? 몇백만 명의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시급 4,860원에 헉헉대고 있는데 중장년층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식당이나 요양원이나 음식 뭐 이렇게 그 병원이나 공장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경제 민주화 대상이 아닙니까? 그건 복지 대상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국민들 스스로가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공유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자기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게 21세기형의 관료주의 이후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게 우선이지 어떻게 국민들 스스로 자기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게 4,860원으로 묶어놓고 복지를 떠들고 경제 민주화를 떠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난장질을 치냐 이겁니다. 복지하고 뭐하고 하면은 무슨 돈이 하늘에서 쏟아집니까? 땅에서 이렇게 뭐 솟아납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부자들이 많고, 물론 이 양극화가 심하다고 한다 한들, 부자한테서 세금을 뜯는다 한들, 그걸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여러분 그 세금 구조, 조세 구조를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연락받으면 아까 모처럼 다이돌핀을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시 상쇄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20대, 40대 자식세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공부방에 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달리 뭐 생각해서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방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무슨 대통령 해먹고 뭐 국회의원 해먹고 장관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먹으려면 이미 해먹을 수 있었죠. 가서 줄 서면 금방 해먹죠. 저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거 못 해먹겠습니까? 해먹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고 명색이 또 이렇게 지식 정보를 이렇게 업으로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평생을 그걸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남보다 하나 조금 더 먼저 안다라는 그 뭐 죄 때문에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20대, 40대를 포함한 자식 세대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보이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알량한 그 양심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무진장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한다라고 해서 저 가족도 거의 생당하고 있죠. 또 연구소에서 같이 하고 일하는 젊은 연구자들 정말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다들 교통비만 받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팟캐스트도 듣고 포럼도 이렇게 와서 글도 보시고 하다못해 시평 자료도 보시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또 20대, 40대 자식세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믿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해왔나요? 뭐 국회의원들이 해왔나요? 정부 관료가 해왔나요? 아니면 재벌 대기업이 했나요? 아니면 국책연구기관이 해왔나요? 누가 해왔습니까? 뭐 언론이 해왔나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국민들이 고생해가지고 세금 내고 못 내고 돈 내가지고 언론이라는 그 거대한 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은 나라 전체로 투자를 해놓은 언론 시스템은 엉망진창에 대해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못 믿는다고 해서 무슨 1인 미디어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꼬라지예요, 지금. 얼마나 낭비입니까? 국민들 삶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관료주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철밥통을 만들어 놓고 정치권 철밥통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작동 안 한다고 또 일반 국민들은 뭐 시민단체는 뭐네 막 또 편짜고 인터넷에 뭐 얼마나 낭비입니까? 나라 전체로. 그 에너지 하며 시간 하며 돈 하며 아니 그 관료나 정치권이 제대로 작동하면 굳이 국민들이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도 이런 공부방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면 무슨 1인 미디어에 저희 뭐 포럼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나라가 얼마나 그 지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거 20대, 40대 자식세 여러분들은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미래에 희망 없습니다. 50, 60대 이상은 이미 살 만큼 살았고 재산 가진 사람 없고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난하거든요. 다 부모 잘 만난 사람 빼놓고는 대책 없어요. 안 봐도 뻔해요. 제 직업이 그건데. 그러니까 앉아서 죽을 거냐 이거예요.
앉아서 엉뚱하게 뭐 최악 찾고 뭐 그래도 누구는 찍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저놈 더 이렇게 엉터리고 사기꾼인데 이렇게 그런다고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팟캐스트 들으시고 뭐 포럼에 와서 보시고 저 연구소에서 나오는 경제 시평이나 자료 보시고 그냥 앉아만 계실 게 아니라 공부방에 오시고 공부방을 직접 만드시고 그래서 서로가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서 그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의 국민 주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나 무슨 공공기관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에다가 내가 고생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쏟아 부을 이유가 없잖아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가장 효율적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좀 효율적인 그 슬림화된 정말 그러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방에 모이면 됩니다. 전국에 100개의 공부방 만들고 공부방마다 100명씩만 모여보세요. 모이시면 그날로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모인다고 해서 되느냐? 저희 준비 많이 했어요. 믿어보세요. 서로 저희는 국민, 그 자식 세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재주 있어요. 스스로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주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서로 믿고 하시면 21세기 아까 캐머런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21세기형의 국민 주권의 정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국도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지난 1800년대에 이른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왕조 시대에서 근대 공화정으로 넘어오면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첫 단추를 못 깼어요. 100년이 넘게 150년이 넘게 첫 단추를 못 깼지만 이제 정보통 IT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기반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 21세기형의 새로운 어떤 그 정치경제 패러다임으로 국민주권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국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못지않은 선도주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탈락합니다. 여러분 20대 40대 여러분 공부방에 오십시오. 오시고 같이 하십시오. 같이 와서 올바른 정보 공유하시고 서로 토론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20세기의 그 잘못된 관료주의 시대에 정경관언 사법 종교 유착의 잘못된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민 주권 중심의 그런 새로운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시대를 개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물레 공부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